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좌변 우변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고 해갖고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인데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정해져 있는 거지 원래는. 출제자가 지운 거지 이 정보를. 얘네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해야 되는 개수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아닌 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갖고요.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개수가 뭔지 결정한다라고 해서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개수 결정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미정개수 결정법이라는 거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좌변 우변의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0차는 0차끼리 동류한끼리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을 거고요. 왜냐면 동류한끼리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좌변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다라고 해서요. 그 숫자를 대입한다. 숫자라는 말을 조금 세련된 말로 써요. 우리가 수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요. 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보통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쓸 때, 자 A랑 B랑 C를 구할 때 하나만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서 지금 딱 보면은 2차 항이 3x제곱인데 2차가 나올 수 있는 식이 어디에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지. A는 보자마자 그냥 뭐야? 3이야. 무슨 방법으로 구한 겁니까? 개수비교법으로 구한 거지. 나머지 B랑 C를 구할 거야. B랑 C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도 1창이 나오고 여기도 1창이 나와. 개수비교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귀찮지. 그래서 뭘 쓸 거냐면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건데요. 그 숫자를 대입을 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가급적이면은 식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해. 그래서 보통 숫자를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0으로 만들어주는 인자다라고 해서 제로 팩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라고 할 거고, 그 제로 팩터가 이런 애들이다. 제로 팩터야. 이런 애들 특정 값을 대입했을 때 0으로 만들 수 있는 식들 있죠. 0도 있을 거고 1도 있겠네. 그럼 이제 내가 요 식을 날리기 위해서요, 요거 먼저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대입할 거냐면은 1을 대입을 할게요. 1을 대입한 순간 이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면서 얘만 바로 남게 돼 있어. C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1 대입하게 되면은 6이 C가 됩니다 라고 되면서 이 C가 바로 6이 됩니다 라는 걸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B를 구하면 되지. B를 구하려면 뭘 없애면 될까요? 0을 한번 딱 대입해서 이 항을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이라는 i가, 자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6이 될 테니 B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써도 안 되고요, 이것만 쓰는 것도 안 되고요, 한 문제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 하나만 사용하는 문제는 옛날 하수 방법이야 이제. 중등과정에서는 하나만 쓰는 걸로 가르치지, 보통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개수와 관련된 성질들 중에 항등식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거 말고도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렇게 10차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차식.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라는 말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하고, 이런 말도 한번 해볼게. 얘네 항등식에다가요, 항등식 문제 나오면은 지금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하고 있지. 항등식에다가 복소수나 허수 집어넣으면은 거의 지구가 멸망하는 표정들을 짓고 있어요.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 집어넣어도 돼요. 무슨 상관이야? 항등식인데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을 때는 함부로 막 집어넣으면 안 돼. 실수 x에 대해서 실수라는 말이 언급돼 있으면요 복소수나 허수 같은 숫자들을 마음대로 막 대입을 하면 안 돼. 근데 실수라는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문제들 보면은 어떤 문제는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언급돼 있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언급돼 있고 실수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대입해도 돼요. 저렇게 마음대로 막 대입해도 돼. 그럼 저게 왜 나오는 거냐? 자 일단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런 말이 나오지. A0, A1, A10 1 집어넣으면은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개수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게 그냥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맞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A9, A10.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라는 아이가 A0, 마이너스 A1 하나 더 쓸게. A2, A2 마이너스 A9, A10. 그럼 얘는 계속 부호가 어떻게 돼요? 홀짝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계속 바뀌면서 나오지. 얘네 두 개를 갖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럴까요? 짝수차 항들의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8, A10.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해주면은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가 되면서 얘가 4가 되니까 그 녀석을 2로 나누시면 되겠지. 2개씩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홀수차항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9. 요러면요. 그냥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빼면은 짝수차항들의 개수만 싹싹싹 날아가지. 얘도 2개, 쟤도 2개, 쟤도 2개, 다 2개씩 나와. 그래서 결국엔 이거에서 이거 빼고 2로 나눠주면 답이 얼마가 됩니까? 자, 이제 1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돌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답을 못 하시죠. 이거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니네가. 얘네 두 개는 답이 얼마일까요? 아직 안 쓰고 있잖아. 셋 중에서 3 플러스 2가 나왔죠. 응? 네. 그 이거 뭘까요? 보정을 바로 나와야 돼. 쓰는 게 아니고 얘는 3이고요. 얘는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짝수차 항들의 개수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지. 짝수차 항들만. 그게 i를 집어넣었을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실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홀수차 항이지. 집어넣었을 때 왔다 갔다 그러지. 얘도 허수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만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내가 i를 직접 다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i를 집어넣게 되면은 a0 그대로 놔두고 a1의 i 그 다음에 a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a3i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a3i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여요? 왜냐면 i는 4제곱마다 돌잖아? 그럼 3승하면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4승하면은 a4가 나와. 이렇게 a4의 4승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돌았어. 다시 한 바퀴 돌고 처음에 오는 a5를 내가 여기다 쓸게요. a5i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나는 더하기 a8 그 다음에 a9i 마이너스 a10 봐봐. i가 살아있는 항들은 1, 3, 5, 7, 9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게 i로 묶어내면 뭐가 되는 거야? 집어넣었을 때 허수 부분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0, 2, 4, 6, 8, 1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버리지. 저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i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 복소수 파트의 계산 결과에 허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지. i를 집어넣었을 때 실수부 허수부가 된다라는 것까지. 됐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뭐 나머지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네, 지워도 될까요? 얘는요?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그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이런 얘기가. 뭐라고 할까? 일차식으로 먼저 나눴어요. 이렇게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 됩니다. 이 R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0인자로 만들어버리는 X값을 양면에 집어넣지. 이게 왜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만들어낸 식이 무슨 식? 무슨 식? 항등식.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요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불투명하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던가요? 이거를 날릴 수 있는 값이 딱 하나 있어. 0인자. 누구? A분의 B라는가. 그래서 요 R이라는 I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냥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바로 보입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해도 이 나머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지? 몫이 QX였을 때 몫이 조금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A 곱해주고 여기다가 A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A분의 QX가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몫이 조금 줄어들지. 원래 이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값이 원래 식보다 몇 배 곱해져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컨셉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1차식으로 나누면 그냥 나머지가 거기에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게 바로 항등식이랑 미정비수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렇지?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알아둬야 돼. 여기에서요. 2차로 그냥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 얘들아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x-1에 x-1에 뭐 qx 더하기 나머지를 구하시오. 2차로 나눴으면 얘는 몇 차 이하가 돼야 돼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고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 뭐, 2 집어넣었을 때 뭐 해갖고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지 이거를. 근데 니네한테 보통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봐요?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또 써보자 한번 이렇게. fx가 x-1의 제곱에 qx에 그래 나머지가 뭔지 몰라. 그 2차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차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F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입니다. F1이 3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갖다가 질러야 돼. 바로 이렇게 갖다가 질러야 돼요. F1이 3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fx를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또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3이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있는 fx가 여기 있는 fx랑 똑같은 fx를 갖고 이식거리를 하는 거지. 맞아요? 이식을 변형했을 때 이식이랑 똑같은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x-1 구조에 여기 있던 요 3이 그대로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요 x-1을 이렇게 슉 해서 묶어냈을 때 x-1에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x-1에 qx 플러스 a에 더하기 3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있는 요 목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차의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누었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나머지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요 A는 선생님 어떻게 보여요? 다른 정보가 문제에서 더 있을 거야. 뭐 F2가 3이 됩니다 라는 정보가 있던가 F2가 뭐 5가 됩니다 라는 정보가 있던가 그럼 그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대입해주면은 요 A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 구조로 나와 있을 때가 항상 너네를 애먹는 건데 이게 기본 뼈대식이에요 결국에 있는 문제 풀 때. 그럼 봐봐 이게 이제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한번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워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2x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건 내 맘대로 막 만든 거야 그냥. 그리고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래요. 3이래? 퀴즈.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일단 식을 써놓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지. 여기 뭐 몫이 뭐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 뭐 RX가 있을 텐데 문제는 RX가 몇 차야? 3차로 나왔으니까 2차 이하가 되지. 2차 이하니까 이 녀석이 AX의 제곱에 BX의 C가 되죠 이렇게요. 모르는 게 몇 개야? 저 RX를 구해야 되는데 3개야. 그럼 대입해야 될 것도 몇 개가 있어야 돼 정상이야? 3개가 있어야 돼야 정상이지. 근데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건 기껏 해봐야 fx를 이거로 나와서 나머지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f1이 얼마야? 5가 됩니다 라는 식 하나랑 f3이 3입니다 라는 식 정보가 2개밖에 없어. 그럼 저 2개를 갖고 저 새끼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낼 거냐 라는 게 문제지. 그치? 어떻게 구해내야 되냐면은 이게 핵심 구조야. 이게 핵심 구조. 이 2차 형태의 나머지를요 바로 보자마자 잘 봐야 돼. 최고차항계수 그대로 놔두고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변형시켜야 돼요. 보입니까? 바로 변형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x-1의 제곱을 내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x-1의 전체 제곱에 이거 나오겠지 이렇게 x-3의 qx에 더하기 a배에 2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구조로 바뀌거든요. 왜? 똑같은 fx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 구조가 뭐야? 이 제곱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찾는 게 니네 미션이야. 왜냐면은 이것조차도 니네한테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fx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나와. 빠라밤빰빰빰빰 뭐 더하였고 2x 더하기 3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선생님 저는 조립제법 직접 나눴어요.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 출제자가 못하게 막아놔요 물리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지. 시험 시간이 시험 시간을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저기 뭐 3시간 정도 주시면은 막 해가면서 그리고 저기 그 연습장 사용 무제한 가능. 보통 시험지에는 시험지 내에서만 풀라고 그러죠. 연습장 사용 저기 B4 용지 막 이따가는 거 A0 뭐 전지 사이즈로 뭐 100장씩 풀어가면서 막 써가다 보면은 언젠간 나오겠지. 어느 세월에 풀라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구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완전 제곱식 나와 있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저겁니다 라고 써 있는데 모르는 게 A, B, C 미정계수가 3개나 있어요. 그럼 그때 저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식 구조를 보면서 이 구조로 이 나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거꾸로 묶어냈을 때 저 구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지. 그럼 딱 보는 순간 B랑 C가 바로 날아가면서 미정계수가 A가 하나 있는 식으로 바뀌겠지. 저 A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 하나 있죠. F3이 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지. 3이 0 날아가면서 4A 더하기 3이니까 이 녀석이 9가 됩니다 라고 쓰게 되면 숫자가 내가 막 만들어갖고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RX 나머지가 된다라는 게 기본 뼈대 구조야 이게. 그럼 이거를 계속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무조건 완전 제곱식 구조가 섞여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아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할까? 7로 하자. 어떻게 할래, 그때도? 어떻게 할래? 선생님, 난 대입할래. 이거 대입할래. 이거 X, 저 인수분해하면 저 근행 공식 때려 넣어갖고 대입할래.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그거? 언제 계산하고 있으려고? 보자마자 이 나머지를 무슨 식으로 보면한다? A배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라고 딱 써주고 난 다음에요. 뒤에 여기 있던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요 A만 구하면 나머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차식 구조가요. 되게 뭔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거야. 그때는 항상 2차로 저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내 미션이 될 거야. 그 대부분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개념 다야.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그 사례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 잠깐만 쉬었다가요. 자, 뒷부분 문제 풀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